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4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제 가을도 무르익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입동,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참 2022년도 제20대 대통령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예상도 해보면서 야권에서도 11월 5일날 11월 4일까지 투표해서 11월 5일날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권의 이재명 후보하고 현재 상태로 볼 때 또 야권에서 선출된 또 대통령 후보하고 이제 정말 한판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분들 지금 야권에서도 유력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 또 홍준표 후보 과연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스님이 자꾸 여태 영상을 올리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졌지 않냐. 기왕이면 운이 좀 어느 정도 잘 갖춰진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또 정서 불안정도 오지 않고 참 국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 운영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지, 개인적으로 스님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하등에 어떤 인연은 없습니다. 다만 스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좀 돼서 국민들의 어떤 삶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국민들의 애환을 담고 정말로 국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았기 때문에 스님이 영상을 올리면서 자꾸 윤석열 후보한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기왕이면 때묻지 않는 정말 정직한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 같으면 그래도 아직은 때묻지 않고 지금까지 공직생활하고 또 공직생활 나와서도 그동안의 어떤 이성 문제, 돈 문제 이런 등등 정말 현혹되기 쉬운 그런 일에 엮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순수함은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비리 저런 비리가 행위나 있지 않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지금 하자는 없지 않냐. 그런 사람들 또 특히 이분의 사주를 보면 재물도 이 사주는 재물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 진중 울목이 있는데 이게 재물인데 그 정제예요. 정제란 것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재물을 원하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 투기나 모험도 좋아하고 이성도 좋아하고 한탕주의도 좋아하고 이런 또 남하고 결탁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스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정직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평관 좀 의리가 있다. 깡패 기질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경진 개강에 시상 평관객이면 깡패 기질이 있습니다. 조폭이라는 거 조폭이 아니라 그런 그 깡패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깡패들이 기본이 뭡니까? 의리입니다. 의리. 약속. 네.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국민과에는 반드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
차라리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말지 국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후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하고 나하고 무슨 뭐 같이 살아보지도 않은데 이분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결국은 이 사주 구성으로 볼 때 그런 뭐 비리에 그냥 이렇게 뭐 휩싸인다거나 권모술수를 써서 국민을 기만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주에서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고 대통령이 앞으로 내년 이제 2022년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거에서 당당하게 정말로 20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또 오늘은 지금 완전히 지금 야권에서의 경쟁, 경선의 그 어떤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될 수도 있는 홍준표 후보, 또 윤석열 후보, 지금 이미 여권에서 후보로 지금 선출이 된 이재명 후보, 세 사람이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통 사주를 논할 때 내격과 외격으로 나눕니다. 내격에는 약하면 도와주고 강하면 억제하는 그런 억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운과 운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리를 놔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통관, 그러니까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통관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사주상에서 아주 어떤 한 오행이 강해가지고 병이 되었을 때, 병이다 할 정도로 강할 때, 그걸 갖다가 억제를 시켜는 약용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병약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내격 사주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조우입니다. 춥고 덥고를 갖다 논하는 조우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억부법이에요. 강하면 억제를 시키고 약하면 도와주고 결국은 이 이재명 후보는 약하니까 물로 도와주는 인수로 도와주고 홍준표 후보는 강하니까 흙으로 억제를 시킨다. 누기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이 있으면 억제를 시키는데 금이 없으니까 누기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설기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진상관 용인격이 돼갖고 물이 너무 강해서 금은 뿌리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술중 신금이 있습니다만 이 금은 뭐 있으나 말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이렇게 강한데 물을 갖다 흙으로 여기 있는 흙으로 여기 있는 흙으로 이 흙으로 막을 수 있으면 이것도 보통 사주입니다. 이런 보통 평사주 내격의 사주 같은 거 이런 운이 들어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은 못 됩니다. 어떤 1인지와 만인지상 국무총리까지는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어떤 그 자리까지는 이것도 진상관 용인격으로 토를 용신으로 잡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토를 용신과 금수상관이 이 경관 조국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것은 내격 사주에서도 평범한 사주에서도 플러스 2점짜리 어떤 그런 춥고 덥고가 보통 억부법이나 통관법이나 병약법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더 한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운도 지금 56세 이후 지난 그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6세 이후 간목 되고 간목은 이 사주도 불이 용신인데 간목은 희신입니다. 불을 돕는 희신입니다. 희신 운에도 검찰총장이 됐고 어찌 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고 또 희신 운에 정직을 먹었고 또 정직에서 다시 풀려났고 그리고 지금 3월 4일날 그만두고 6월 29일날 대선 출마 선언하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준을 볼 때도 이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현재 이 돌아가는 모든 부분을 볼 때 참 국민들이 원망도 크고 원성도 커서 내가 한번 나서볼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시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이 뭐 그때 당시에 때마때 또 LH 사건이 터져졌죠. 예. 또 이번에 지금 대장동 사태 터졌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분을 위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정세의 흐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또 이제 검찰총장 그 직에 있을 때 지금 추미애 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또 여권으로부터 모진 또 어떤 그런 네거티브성도 많이 받고 해도 지금 건재하게 지탱을 한다는 것은 역시 우는 짱짱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스님이 자꾸 이분의 영상을 올리면서 국민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스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면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스님들이 기본이 뭡니까? 이기주의입니까? 스님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배나 채우고 어떤 그 신도들이 갖다 주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재물이나 그냥 타먹고 그것을 축적을 해서 뻘짓거리를 하고 이런 게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은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이타행. 만 중생을 아우르고 그 중생들을 상구보리 하와 중생 스님들 하는 일은 그겁니다. 스님은 일찍이 참 어떤 큰 스님 밑에서 시봉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가지는 모든 것을 배우고 법공부나 경공부를 해서 어떤 중생들의 깨우침을 갖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스님은 그런 쪽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봐요. 스님들은 그 근기대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스님도 참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그러고 나와서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항상 스님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또는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혼자 되고 직장 그만두고 혼자 돼서 자 과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호구를 해결하고 또 무엇을 해야만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나눔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적은 힘이라도 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나 해서 사실은 이 길을 뛰어든 거고 명리를 하다 보니까 경공부, 법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러나 지금 스님은 이 공부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지금 일상 주위에 많은 힘든 사람들 특히 요즘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애환이 있을 때 스님이 어차피 이 운명이란 것은 명과 운이 합치된 거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게 명이고 그 명을 따라서 흐르는 것을 운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운명이란 것은 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 사주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그래 그 운명 자체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안 좋은 운이 되면 어쩌냐 정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A라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B라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때는 뭐예요? 국민들만 아파요. 국민들만 손해고 국민들만 괴롭고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운이 있어야 한다. 결론은 운이 있어야 한답니다. 뭐 정치인이 아니라도 집에 가장도 운이 있어야 뭐가 잘 되니까 가정이 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자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이런 걸 당신한테 난 주문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지 뭐 이분이 저하고
아무런 어떤 인간관계가 없는데 자꾸 이번에 그 영상을 올리면서 두둔하는 것 같은, 마치 꼭 어떤 뭐 이분한테도 그냥 어떤 뭐 어떤 뒷거래나 있는 것 같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사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재로 얘기하고요. 돈 얘기입니다. 재물을 얘기할 때 정제입니다. 정제물량 꼬박꼬박 돈 모아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격의 그 소유자가.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편제입니다. 편제. 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 떠나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진치, 삼독 중에서 탐욕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탐욕.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또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뭐예요? 시상편제격입니다. 여기도 시상편제격. 비슷해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과 집착이 상당히 두 분은 강하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또, 의리. 사나이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리를 이런 데다 쓰면 안 되고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세금으로, 그래서 국민을 잘 지켜주라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 부름을 받았으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해놓은 자리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요? 기본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주먹도 쓰고 이렇게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건 의리입니다. 네. 나는 의리 있는 대통령이 되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냥 그 오랜 정치에 오래 물이 들어서 어디를 때리면 돈이 되고 어디를 때리면 권력이, 어디를 때리면 치부를 하게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주인만을 아는 그런 충견, 주인만을 바라보고 또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참 우리가 이제 그 짐승으로 얘기하는 그런 충견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 자리, 정치 지도자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국민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분을 비교를 해볼 때 이분은 의리도 있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카리스마 있습니다. 참 이번에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은 그냥 막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태 딱 자르면 그때부터 빠딱 일어서갖고 밥 먹고 밥 주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커서 걸음마하고 기어 다니다가 뒹굴다가 또 어쩌다가 또 걸음마 하게 되고 거기다 또 엄마 젖 빨다가 또 젖 뛰고 뭐 이런 성장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정치로 얘기하면 그 새내기입니다. 지금 이분이나 이런 분에 비하면 정말 햇병아리죠, 햇병아리. 예. 그런데 이렇게 노숙한 정치인들은 쓴맛다마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은 때가 묻지 않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그냥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또 다른 뭐 짬짬이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왕 이번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6월 29일날 불과 한 4개월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29일날 4개월입니다. 정치 입문한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아요? 지금 어린애 띠굴띠굴 둥글 때, 지금 둥글 때인데 아주 젖도 안 떼었는데. 그럼 아무래도 서툴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정치를 논할 때 전두환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치, 그걸 꼭 이미테이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것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최고의 권위자를 잘 이렇게 참모들을 잘 둬서 그런 정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냥 그거 한마디 해놨다. 자, 막말로 홍준표 같은 이런 후보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초년생이니까 자기랑 나도 노련한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 초년생이니까 혹시 언어에 서툴고 행동에 서툴고 비유하는 것이 잘못 비유를 하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할 때도 참 이걸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의미는 알겠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광주 5.18을 비롯해서 참 그 양반의 공과 가가 있겠지만 과가 더 많다.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기왕이면 그런 데다 비유를 하지 말고 이제는 말도 잘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거 쓰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회 연배로서 정치의 어떤 그런 연륜이 정말 많은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정치의 선배로서 이렇게 다독여줬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야. 아, 홍준표 후보 참 됐다. 소인배와 대인배가 거기서 다른 거예요. 대인과 소인이 거기서 다른 거예요. 좀 더 폭넓게 잘한다. 그 잘한 건 잘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국민들이 얼핏 오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런 언행과 이 말과 행동은 다소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당신이 야권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라고 할 때 이런 게 얼마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 무슨 부적이네, 무슨 스님이네, 무슨 이게 뭐예요? 무슨 장모, 이게 뭔 소양이 있어요? 그게 지금 국민들이 그런 거 노는 거예요? 응? 스님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 이렇게 비교해갖고 비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건 비평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노련되고 숙달된 그런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새내기 정치인을 만났을 때 혹간에 부족한 거 있고 약간의 어떤 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더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 사람도 반상 많이 하고 야 진짜 우리 선배들 정치 선배들 됐다. 진짜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냥 어떤 이만큼 조그마한 어떤 실수만 있으면 그냥 꼭 물 묻은 바가지에 깨가 묻듯이 그냥 깨가 붙듯이 그냥 온통 그냥 다 여당 야당 뭐 경선 주자들 할 것 없이 그냥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 천만의 말이죠. 그런 논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국민들을 식상해야 합니다. 너부터 살고, 너부터 살아라. 나도, 유승민 후보도 예를 경제통이라고, 전 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 삶의 경제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 후보 그동안에 정치 많이 해왔으니까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당대표까지 했으면 거기에 쌓인 자기의 어떤 정치 경험을 갖다가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신망을 얻어서 지지율도 그렇게 높게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지. 총질을 갖고 상대방을 갖다가 억제를 해갖고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갖다 파고 들어갖고 그것으로 갖다 자기가 얻어지는 걸 가지고 뭘 얻어보겠다? 이것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걸로 스님 보여요. 스님 자체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역량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갖고 국민한테 내보여야 하는 것이 그게 진실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냥 건수만 있으면 그냥 정말로 그냥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이 부분인데,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전체를 갖다 흔들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로 말하면 정제고, 제로 말하면 편제고, 카리스마 있고, 운으로 갈 때도 정말 잘 떴습니다. 운은 다 좋습니다. 네, 운은 홍준표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다 잘 떴어요. 운은 잘 떴는데 과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에 이 세 분들 다 말이죠.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고 나의 지난 과거는 이랬고 정말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되겠다. 무엇은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은 어떻게 파고들 이걸 연구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가지는 그 특유한 어떤 실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출을 해내야죠. 국민 앞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다소 좀 빗나간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최고 고비가 지금 음력 9월, 음력 10월 18일 정도 되고 15일이니까 대중 무토까지 가면 한 3일 정도 잡고 18일 정도 10월 18일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술토 끝나는 것이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날 보면 홍준표 후보도 운이 좋고 윤석열 후보도 운이 좋아요. 막상 막하가 되겠는데 그래도 조우라는 어떤 그런 곳에 대부분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도 5화는 잘 떴습니다. 용신 아니라 희신호는 떴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사주가 복잡해요. 여기는 사주가 좀 크긴 한 맛이 있고요. 깨끗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11월 5일날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될 사람은 그래도 다소 윤석열 후보가 다소 홍준표 후보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냐.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선도 지금 오늘 24일이면 불과 한 12일 정도 다들 뭐 선전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 운 11월 4일까지가 최고 고비입니다. 일생 일대의 최고 고비다. 그러면 이제 매스컴 보니까 내일 11월 10월 25일 날 내일 월요일 날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이 운이 그런 운입니다. 과연 도지사직만 내려놓고 쭉 갈 것인지 글쎄요. 그것도 스님은 다소 조금 글쎄 일단 도지사직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완화돼서 또 이낙연 후보하고도 이렇게 원팀이 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쭉 갈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1월 4일을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11월 4일을 벗어쳐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도지사직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 맞아요. 네. 한번 두고 보시게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윤석열 후보도 지금 최고 좋은 운.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도 최고 좋은 운이 네, 좋은 운 맞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 아주 지금 피 터지는 어떤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은 대인이 이긴다.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굳이 막 어느 한 건 누가 홍준표 후보 어쩌고 유승민 후보 그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만 하세요. 지금 현재 이런 대로 뚜벅뚜벅 가시면 됩니다. 스님 볼 때는 가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반응해갖고 뭐 반대급부로 그냥 기브 앤드 테이크 반대급부로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게 오히려 역반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체로 그냥 어지간한 거 그냥 덮고 넘어가고요. 저 사람이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숨겨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숨겨주고요. 표출해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대인이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다 똑같아요.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민심이 현심이에요.
국민들 마음이 하늘의 마음. 국민들은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은 지금 밑을 보고 있어요. 아니 막말로 3만 피트 상공에 가갖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봐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보인가? 개미 정도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냥 대통령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보겠다.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선 대선 후보들은 정말로 소신 갖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로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오늘 일요일 날 모처럼 스님의 시간이 있어서 이 세 분의 어떤 심성 내지는 또 기본적인 것,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만 안 해도 아마 95%는 참신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권력은 자기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돈에 대한 욕심만 안 내면 참신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대선, 이제 2022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내년이 이민년입니다. 자, 임수 들어왔습니다. 임수. 그 다음에 임수에 3월 9일은 개묘월입니다. 개묘월 가기 전에 지금 음력 1월 보름부터 이 지금 스포트가 마지막 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3월 9일을 앞두고 지금 정월 보름 이후 1월 말일까지 임목. 여기 이 운이 좋은 사람들 지금 누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운이 과연 누구한테 세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유리할까? 인, 오, 술 전체가 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포트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와 스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운으로 봤을 때는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이분한테 자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분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정치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가차없이 정말로 가차없이 따갑게 제가 지적을 할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네. 그런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요일날 좀 쉬시는데 또 좀 시간 잠깐 할애해서 그냥 스님 영상 또 한번 구경 오면서 하루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